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나무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와 기후 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급증하게 되면서 전기차 산업이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 서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결과적으로는 현재 많은 내연기관차 기업들과 전기차 기업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많은 부분의 영향력과 승리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현재 전기차 섹터 기업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당장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기업들은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뿐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체적인 수지통화 시스템을 통하여 조립 생산 단계 라인을 진행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또한 공장 설비도 갖추고 있고 점차적으로 공장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전기차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부분에서도 높은 효율성을 발휘해 나가고 있고 증명해 나갈 것이고, 전기차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기존에 있는 전기차 시장의 파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점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단 루시드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루시드는 프리미엄 전기차 제조를 중점으로 현재는 제공을 하고 있고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루시드의 가장 큰 단점이 제품 라인업이 타사에 비해서 훨씬 적고, 테슬라와 같은 기존의 전기차 기업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기차 섹터에서 이들의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 고객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중동 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황 고조로 인하여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당분간 고금리 유지가 지속될 것이라는 이유들 때문에 중소형주들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루시드는 현재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딜리버리 수치는 115% 정도 증가를 했고, 아직까지는 전기차 고급 세단 분야에서는 일부분의 영역에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SUV 그래비티로 SUV 전기차 시장도 진출할 것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루시드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루시드는 생산 단계 사이클에서 도입 단계이고, 도입 단계에서는 기업이 마케팅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신제품을 사도록 유도하는 제품 출시 단계일 뿐이고,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매출과 이익은 아직까지는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성장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마케팅과 빠르게 생산력을 확장할 수 있는 노력들이 대단히 필요하죠. 루시드는 이제 생산을 시작한 지 대략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살아남아서 5년 이후로 성장 단계로 넘어간다면 루시드는 어느 기업보다도 빠르게 성장하는 속도를 보여줄 것이고, 이후로 또 성숙 단계로 이어지기까지는 최소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루시드는 아직 더 오랜 기간 시간을 두면서 지켜봐야만 합니다. 최근 거시경제는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이 감정 기복이 심한 증권시장 상황인데요. 금리가 지속적으로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달러 자산으로 돈의 흐름들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10년 채권 수익률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앞으로 고물가는 지속될 것이고 금리 인하 시기도 내년 6월 이후가 돼야만이 조금씩 내릴 것으로 보면서 아직까지는 증권 시장에는 당분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명확히 보이면서 금리 인하의 조짐이 보일 때까지는 당분간은 횡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위아래로 많이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들 저런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 마켓 타이밍을 예측하면서 시장의 기후에 따라 반응을 한다면 오히려 돈을 잃기 마련입니다. 결국엔 자산들을 오랜 기간 바라보지 못하고 단기간 내에 써야만 하는 돈이거나 투기적으로 투자를 한 상황이라면 장기적인 가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자산을 절대 사면 안 되죠. 루시드처럼 롱텀으로 보는 자산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기업의 비전과 미래의 목표를 두고 투자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수익 실현 같은 투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방법과 수단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의 접근 방식은 단기적이거나 중단기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자산군에 투자를 하는 편이 더 낫죠.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자산의 분배를 통하여 단기 자산과 장기 자산에 대한 구별을 통해 우리가 투자를 지속해 나갈 수 있고 오랫동안 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투자를 지속해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